네, 월간 광야 시간입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바뀌셨네. 예, 제가 대신 왔습니다. 네. 지금 어제 오늘 뭐 핫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당정일체, 뭐 당정융합에 이어서 뭐 명예 당대표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술렁이는 것 같은데 이 명예 당대표 바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당정일체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네. 북한에 최고 존엄하면서 그런 비슷한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뭐 당 무슨 인민과 당의 일체 뭐 그런 얘기? 그렇죠. 그죠? 이거는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가 갈수록 전체주의화되고 있어요. 큰일 난 건가요, 이게? 큰일이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게 심각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민주화 이후에 한 40년, 50년 가까이 돼가는데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이 민주주의나 자유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선진국에 맞게 일상화시킬 것인지가 우리의 과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도 한참 돌아가는 거죠. 어쨌든 뭔가가 일체화된다는 것은 다양성의 세상으로 가고 있는 지금의 어떤 시대하고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북한을 비판하고 중국을 비판하고 러시아를 비판하는데 무엇이 다르냐. 왜 우리가 왜 비판하죠? 그들이 우리의 적이다 이래서 비판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서 지금 자유주의의 반대. 그러니까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그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잘못된 어떤 통치적 행태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세계의 평화를 자꾸 위협하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대통령실의 입장을 조금 대변해 보자면 지금 민생이 어렵고 좀 할 일이 산더미처럼 좀 쌓여 있는데 뭐 지난해처럼 당과 대통령이 좀 당 지도부와 대통령이 대립하면은 이게 너무 소모적이지 않겠느냐 이 지적에는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얘기? 옛날에 들었죠. 70년대에 유신 때 한 얘기 아니에요? 그때는 제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아니 저는 그때 저도 뭐 태어나긴 했지만 저도 애기였기 때문에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역사에서 보면 그때 군부 정권들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잖아요.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가야 개발이 되고 그래야 산업화가 되고 그래야 경제가 발전한다 이런 논리 아니었나요? 근데 그런 개발 독재 시기를 지나고 민주화가 되고 이제 선진국 왔잖아요. 이제 그만할 때가 됐죠. 그런 논리는.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이게는 그리고요. 그런 어떤 개발 독재 식의 사고방식으로 경제 발전 안 돼요. 저도 기업인이지만 그거는 옛날에 산업화 초기 또는 후발 산업 국가들이 내세우는 초기의 얘기들이고요. 어쩌면 초기에는 그런 얘기가 좀 맞을 수도 있어요.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런데 지금처럼 이제 선진국이 이미 사만부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 우리가 이제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화 산업을 좀 더 부가가치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공업 쪽에도 좀 더 첨단 산업. 그죠? 첨단 과학기술 산업. 그래서 과학기술을 그러니까 이제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과 이런 것들을 개발해내야 되는 남이 하지 않으니까 이제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패스트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퍼스트 크리에이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이 창의력이 발달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분위기는 자유 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 보면은 좀 반응이 좀 갈렸던 게 뭐 친윤계 의원들은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뉘앙스였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했어요. 새 지도부가 할 일이다. 협력 관계지만 당과 대통령실은 긴장 관계 유지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반응들의 차이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 이런 논의 자체가 저는 못마땅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안 맞게? 지금은 뭐냐면 조화의 시대예요. 조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고 할 얘기들 분명히 얘기하면서 그 속에서 조화의 지점을 찾고
공통점을 찾아내서 그거를 열심히 또 가는 건 가고 또 자기 할 일들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시대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쫙 모아서 우린 당정일체야. 대통령이 당대표도 해야 돼. 대통령이 당대표를 겸하면서 국회의원 공천도 해야 돼. 국회와 대통령이 일체화돼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독재국가로 가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야 나라가 발전해. 국민들도 전부 다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대표가 이제 국민들 그보다 훨씬 더 똑똑한 국민들이 많고요. 그 예. 대표라는 그 대통령 분보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를 따르라고 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 똑똑하고 아주 전문가하고 아주 훌륭한 국민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아요. 그 세상이 아니 이제는. 옛날에는 국민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못 배우기도 했고 예. 어떤 면에서 부족한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태어나면서 부족하기보다는 우리 여건상 그죠? 그래서 어떤 엘리트들이 그래서 뭔가 선지자적인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하면 그냥 무조건 열심히 따라가면서 정말 그냥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그래야 뭐가 발전하던 그 시대하고 지금은 각자 자기의 주장, 자기의 개성 너무나 뚜렷해서 예. 나를 따르라. 너는 무조건 나만 따라와. 너는 내가 뭐라고 해도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안 해버려. 그냥 짜증나니까.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명예 당대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시대착오적. 예. 완전히 시대착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하면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대착오적 당임을 인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자유를 지향한 저처럼 자유주의자들은요. 진짜 고민해야 돼요. 이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당이 맞아? 내가 이 길로 내 정치적 커리어를 끌고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예. 다시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엄청 심각한 상황이죠. 우리 예. 당원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어서 지금 핫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토론 진행 중인데 그 합동 연설회는 좀 보셨죠? 네, 네.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연설이 있었나요? 근데 뭐 그 전에 사실 그 전에 이제 논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 방송을 통해서든 아니면 언론을 지상을 통해서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맥락이 거의 기조가 각자 비슷했기 때문에 예. 특별히 뭐 인상적이보다는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이제 생각보다는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다. 이렇게 그 접속자 수라고 해야 되나? 예, 좀 흥행은 민주당 전당대회에 비해서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는 너무 일방적이었죠. 네, 그렇죠. 뭐 이게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김기현 후보를 대통령이 그렇게 미시는데도 아직 과반을 여론조사를 보면 잘 못 넘고 있고, 그래서 결선 갔을 때 어떻게 될 거냐, 또 합정 연행이 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리고 워낙 첨예하잖아요. 그렇죠. 과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97세대라고 그분들이 얘기는 했지만 도전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대표한테 그분들이 사실은 강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도 못했고 97세대로서의 어떤 다른 어떤 그 깃발 이런 걸 못 들고 나는데 지금은 전선이 분명하니까요. 어느 정도는. 자, 그러면 지금 천하람 후보 이 부분 돌풍 맞습니까? 돌풍 지금 보면 얼추 한 10%대인 것 같은데 이게 돌풍이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솔직히 좀 왜냐하면 아니다. 돌풍이 되려면 한 30% 정도 넘어야 되는데 이게 안철수 후보하고 양분하고 있잖아요. 약간 정서를. 그러다 보니까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확 안 쏠리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 안 쏠리는 것 같다. 네, 약간 성향도 조금 다르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아예 그냥 자신은 그냥 친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확실하게 개혁을 외치던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입장이 불분명해요. 모호하고.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도 이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그래서 확실하게 천하람 후보가 부각이 확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약간 안철수 후보가 죄송한데 좀 한 발을 걸쳐놓고 있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뭐 결선 투표 가면은 거기 거를 끌어와야 되니까요. 양쪽 다.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또 각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죠. 이해는 그렇죠. 가는데 근데 뭐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항상 저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마지막에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에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그 대통령이 마음에 둔 후보가 있다라는 질문을 내 후보한테 던지고 OX로 들게 했어요. 네. 근데 천하람 김기현 후보는 동그라미를 들었고 네. 그리고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X를 들었어요. 네, 어떤 취지일까요? 어떻게 해석을 나한테도 하세요?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마음에 든 후보 있다라고 동그라미 하면 김기현 후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그 그쵸. 마음이 나한테도 있다라고 애써 선회하고 싶은 것 같은데 애써 선회하고 싶어 하는 거. 저는 다만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이 지도자는요. 네. 사리 분별이 명확해야 돼요. 음, 너무 선명하고 너무 강한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때때로 판단은 명확하게 해야 예. 그 명확한 판단 속에서 앞으로 뭘 할지가 딱딱 결정이 되고 대중들도 함께 그 리더를 따라 할지 또 그 사람과 공감을 할지를 결정하는 예. 거거든요. 그런데 모호하게 계속하면 그 속에서 굉장한 어떤 비효율이 발생을 하고 예. 자칫 오판을 할 가능성들이 있죠. 저는 그런 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 특히 최근 이제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보가 빠르잖아요. 온라인 그렇죠. 시대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정보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취사 선택해서 사리 분별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리더가 적어도 아까 제가 그랬지만 리더가 나를 따르라는 아니지만 예.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거기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하는 능력. 저는 그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어서 김기현 후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김기현 후보가 강조하는 게 나보다 통합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뭐 김나연대 만들었고, 김조연대 만들었다. 네. 통합을 잘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황교안 전 대표와 통합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들리는 것 단일화 같아요. 같은 거요. 예. 김황연대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제 결선을 가니까 결선에서 황교안 대표가 그분 손을 들어주는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데 그런 거죠. 예. 뭐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결선을 갈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고요. 예. 네. 여기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른 후보들을 지지할 어떤 공통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건 안 보이거든요. 예. 예, 뭐 발언을 보더라도 그렇고 취지도 그렇고 뭐 본인이 정통 보수라고 하는데 뭐 정통 보수인지 아닌지 저는 보수의 뜻을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예. 보수라는 게 그래도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안 하는 게 보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좀 그런 면에서는 약간 안 맞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분이 어쨌든 지금 보면 기득권 쪽에 서 계신 거잖아요. 예. 보수 내부에서. 그러면 기득권이 지금 현재로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 쪽이죠. 그래서 그 대통령 쪽하고 가장 기득권 지향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나머지 두 사람이 되는 걸 바라진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약간 황교안 후보랑 손을 잡아버리면 어떤 그 확장성은 좀 포기하겠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난점은 있죠. 그런데 근데 이미 이렇게 보면 네. 그 김기현 후보가 확장성을 추구하시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그거 있지 네. 않습니까? 황교안 후보의 표라는 거는 딱 황교안 후보가 갖고 있는 표가 딱 있어요. 한 5% 정도? 그것보다 더 나올 수는 있는데, 이제 그것보다 더 나오는 경우는 이제 뭐냐 하면,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그래도 적어도 생각은 어쩔지언정 이 스타일은 좀 점잖았던 것 같다. 예. 워낙 요즘에 막말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래도 황교안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 TK 쪽의 정서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정선거와 관련한 어떤 결집력인데 그 사람들은 뭐 다수는 아닙니다. 뭐 5% 이내고 한 3%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분들은 근데 딱 결집돼 있거든요. 그래서 황 후보가 누구를 지지한다 하면 그쪽으로 그냥 다 지지가
이렇게 딸려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표들이라서 예. 그래서 어쨌든 플러스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표는요. 예. 이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표잖아요. 예. 대통령이 근데 지지를 맹목적으로 좀 지지하는 성향이 있는 표죠. 대통령께서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린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나기도 힘들지만 더 줄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한다, 김기현 후보가 좀 잘못한다, 이래서 하다가 실망해서 떠나는 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김기현 후보는 자기 표가 줄어들 거를 걱정하진 않을 거예요. 어떻게 더 붙일 건가만 고민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김황연대도 가능성이 있다. 그 오늘 요거도 한 번씩 짚어볼게요. 그 후보가 나는 땡땡땡이다라는 거를 한 마디씩 했어요. 근데 천하람 후보는 나는 곽튜브다. 유튜버를 언급한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곽튜브라는 유튜버가 다른 유튜버의 약간 게스트로 나오다가 지금은 그보다 더 커졌다. 그래서 나는 이준석을 능가하겠다. 그런 의미로. 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 이제 천하람 후보의 지금 이제 고민거리일 거예요. 예. 왜냐면 본인이 대표로 나왔는데 네. 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고 많이 보이긴 합니다. 예. 솔직히 방송이나 여러 언론도 네. 아니 천하람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다 이걸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예. 얘기를 인터뷰를 하시면서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예. 멘트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은 들지만 좀 아쉽죠. 조금 더 저는 방송에서 후보 본인들을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뭐 합동 연설에다가 뭐 토론회라 가지고 지금 저희도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맞아. 그런 건 있어요. 예. 네. 어떻게 보면 뭐 시너지를 낸다고 좋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어쨌거나 그게 천하람 후보의 지금 딜레마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준석 대표는 10여년 이제 정치를 해왔던 예. 사람이라서 그 인지도라는 것이 뭐 그냥 단순히 친밀도하고 또 다른 거잖아요. 나쁘든 좋든 지명도라는 게 있으니까 그것을 단기에 따라잡기는 좀 어렵겠죠. 예. 예. 그 다음에 김기현 후보는 나는 안정 속 개혁이다라고 했어요. 네, 좋은 얘기네요. 예. 네. 이 말은 되게 좋죠. 네, 안정 속 개혁. 개혁이다. 어떤 약간 대통령과의 관계를 좀 강조하면서 그래도 개혁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제가 볼 때는요, 사실은 지금 이번 전대에서 예. 남아있는 변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김기현 후보 저 손을 들어줄 것이냐 하는 거,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와 천하람 후보 사이에 그 표의 배분이 어떻게 마지막에 달라질 것이냐, 어느 쪽으로 쏠릴 것이냐, 예. 이거만 남아있지 저는 크게 봤을 때 이 양표는 예.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요. 그리고 각각의 진영 속에서 얼마나 결집하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표로 이끌어낼 것이냐. 그거죠. 그것만 있고 사실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안정 속 개혁 이렇게 얘기한다고 김기현 후보의 표가 더 줄거나 늘거나 하진 않을 것이다. 예. 정해져 있다. 예. 다만 이제 이게 2등, 3등, 4등하고 만약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게 분산이 돼서 어차피 2, 3등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이제 실망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대에 좀 좌절한 표들이 투표를 안 하거나, 네.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나 안철수 후보의 표가 투표를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냥 뭐 대세를 추정하자 이렇게 갈 어떤 뭐 크진 않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많은 시각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기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잖아요. 네. 뒤집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 말씀드린 그러려면 뭔가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 그 변화를 추동하는 것은
어떠한 중간에 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한 예. 2, 3주 남았나요? 그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쇼킹한 사건이 일어나서 예컨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보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을 좀 대놓고 했는데 예. 이러한 데 대한 어떤 반감을 극대화시키는 정말 극단적인 어떤 더 심각한 행태가 벌어져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든가. 그죠? 이건 예. 이렇게 가면 큰일 나겠다 해서 그거를 조금 약간 걱정하는 건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째 민생 행보만 하고 있어요. 글쎄 말이에요. 좀 예.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그 변수가 저는 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크게 실수를 한다든가 너무 심각해서 저 사람 절대 안 되겠다. 아무리 대통령이 밀어도 이런 일이 생긴다. 아니면 안철수와 천하람 후보 사이에 균형이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20%대 천하람 후보 10%대 이렇게 해서 둘이 합하면 한 45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김기현 후보하고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배분에서 한쪽으로 확 쏠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바람이 좀 불 수가 있죠, 막판에. 막판에 바람이 불 수도 있다. 예, 그러니까 네. 뭐 오늘, 어쨌든 네. 바람이 불려면 일단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생겨 바람이 예. 불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쏠려야 되겠죠, 결국. 예. 예, 바람 불려면.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심정적으로는 젊은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데 그쪽으로 바람이 확 쏠릴 수 있는 어떤 일이 좀 생길까. 조금 유심히, 뭔가 2% 부족한 예, 것 같다. 이런 지켜보도록 생각.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원주 전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